김종인 위원장이 뭐 본인이 여의도 자르라고는 하지만 아니 윤석열 길들여서 뭘 어떻게 그러니까요. 하고 뭘 있다는 얻겠다고요. 거야. 물론 뭐 알려지기로는 그 내각 그런 쪽에도 얘기가 좀 있었고 이제 보선도 같이 치러지잖아요. 다섯 군데. 거기 무슨 공천권도 갖겠다고도 말씀을 했다는 얘기. 그건 뭐 그냥 여의도에 흘러다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이겼을 경우 거기 이제 취임 준비가 꾸려지잖아요. 그것에 대해 또 협의권을 요청을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뭐 누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역시 대선에서는 후보가 모든 것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감독이 자기가 돼갖고 후보를 조련사로 이렇게 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도 또 만만찮은 분 아닙니까? 저게 만만찮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가 볼 때는 햇병아리로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를. 정치 경력 이번 3월 4일 날 그 검찰총장 그만두고 도대체 몇 개월 했냐. 나같이 이렇게 오랜 경험이 있고 내 말을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네 맘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가 조금 맘대로 할 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루 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른다. 이런 생각할 줄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가 있죠. 만만찮은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저는 뭐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 윤석열 후보만큼 지식도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있죠. 어떤 대통령과 어떤 정의라는 아젠다를 두고 정면 대결을 벌인 사람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죠. 나머지는 그냥 사퇴합니다. 검찰총장, 법무장관, 대통령의 어떤 그 하명하고 부딪힐 때는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실 불이익도 많이 입었잖아요. 추미애 장관, 그렇습니다. 박범계 장관 하면서 어떤 이 강단 있게 부딪히는 모습을 볼 때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이 5년 맡으면서 무너뜨린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이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 조국 사태에서 본 내로남불이 딴 게 아닙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일반인한테는 적용되는 법치주의가 왜 조국한테는 안 되느냐 이런 거에서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게 지금 정권 교체의 여망으로 물론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그게 원래 촉발점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로서는 있죠.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사람이 윤석열 후보가 단순한 정치인,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냥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선 후보가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은 정말 검찰총장으로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하고 시킨 대로 고분고분하게 했으면요. 그냥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만은 못하겠지만 노후를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렇죠. 잘 아는 전직 검찰총장 출신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도 계시고 하지만 다 뭐 편안하게 살아요. 그렇죠. 뭐 돈도 사실 뭐 변론해가지고 검찰총장쯤 되면 그 변호사비도 가만히 앉아서도 도장 하나만 딱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그냥 전화해야 되죠. 도장 찍으면 근거가 남으니까. 아니 변호사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제가 비밀이라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마 그런 사람도 있고 아는 그런 총장 출신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있죠. 이 아주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 꽃길을 버리고 가시밭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죠. 이게 정치 애송이고 뭐 하루 강아지고 이걸 떠나서 있죠.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자기가 모든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의 어떤 뭐 경력이랑 이걸 희생할지라도 이 사람을 도와줘서 있죠.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되게 하는 정권 교체, 바로되게 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있죠. 이걸 정권 교체, 정권 다툼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좀 전에 말한 그 지리한
그런 밀당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옛날 같이 그냥 우에서 좌로 바뀌고 좌에서 우로 바뀌고 그러니까 YS에서 DJ로 바뀌고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 그다음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냐에서 이 싸움인데 이걸 옛날 같이 그렇게 그냥 단순한 정권 교체 싸움으로 자꾸 생각하시니까 아 그러면 저도 예? 그냥 아무나 돼도 사실 뭐 조금 세금 좀 오르고 이런 정도면 뭐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나라가 있죠. 거의 사회주의 내지 뭐 공산주의 가깝게 가느냐, 나라가 우리가 헌법에 적힌 대로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이게 좀 갈림길에 있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게 어기장이란 말 써서 죄송한데 그 부리는 거는 우리 국민에도 불행을 주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또 어떤 개인적인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과거에 뭐 정치판에 오래 있었던 분이라든가 또 진짜 공무원으로 지냈던 사람하고는 다르게 나름대로 확고한 자신만의 어떤 소신과 그럼요. 주장이 있고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분을 내가 군사로서 다 할 테니까 너는 장수로서 꼭두각시 역할이나 해. 내가 시키는 대로 그건 아니죠.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서로 성향이 전혀 달라요. 그럼 맞습니다. 그걸 적절한 선에서 절충하는 그런 것이 또 지도자가 가져야 할 어떤 덕목 아닙니까? 전부 100대 제로로 하자. 이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6대 4든 7대 3이든 권한을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서 좋은 합의점을 만들고 맞습니다. 시너지를 내자.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은 뭐 좀 김종인 위원장이 들으시면 섭섭하겠지만 나한테 100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 안 해.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그 고 교수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예?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바라는 윤석열에게 바라는 그런 뜻이라면 지금 윤석열 후보는 있죠. 이미 윤석열 후보의 캐릭터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했던 사람이고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권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권위에 도전하는 걸 갖다가 윤석열 후보는 그걸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가지고 지금까지 뭐 몇 개월 안 돼 커온 사람인데 지금 나한테 윤석열 후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만일 100을 요구하고 90을 요구하고 80을 요구한다. 이건 나한테 충성하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때까지 살아오고 자기가 정치에 나서게 된 동기가 되는 거고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에 어떤 근본이 되는 걸 바꾸라는 말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저는 뭐 그분 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금방 고 교수님 이야기하신 그런 뜻의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 사항이라면은 윤석열 후보 절대로 굴하지 않을 것이고요. 뭐 이렇게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을 쓰든 이번 주 일요일 이제 다음 주가 되죠. 일요일. 다음 주 12월. 토 일요일 이번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매듭 지어야죠.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정말 이재명 후보의 그런 지지율도 저는 금방 따라잡히리라고 봅니다. 두 분 간의 이런 갈등이랄까 줄다리기가 너무 이렇게 20일간이나 장기화되고 헛바퀴를 돌면서 지금 지지율 격차도 11월 5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컨벤션 효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와 뭐 최소 10%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냈는데 오늘 이 나온 여론조사 아주 따끈따끈한 몇 개 여론조사를 보면은 OBS가 미디어 리서치 의뢰해서 23, 24일 이렇게 조사한 거 보면은 11월 3주 차입니다. 윤석열 43.8, 이재명 39.6으로 4.2%입니다. 근데 그 전주에는 12.2%에서 그렇죠.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또 엠브레인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기관이 하는 여론조사 있죠. 조금 윤석열한테는 늘 박하게 나오는 그렇죠. 건데 여기는 윤석열 35, 이재명 32로 3%. 그러니까 다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 KSOI라고 하죠. 여기도 23, 24일 윤석열 42, 이재명 39.8, 2.2%. 그러니까 지금 다 2, 3% 내로 좁혀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3% 플러스 그렇죠. 마이너스 되게 3% 아닙니까? 네. 그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사실상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거든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고 최근에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15 내지 20%까지도 차이가 난 적도 있었어요. 국민의힘이 40%를 넘어선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5% 안팎으로 이렇게 줄어버렸고 문재인 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 초반에서 이제 또 40%를 육박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정말 두 분 사이에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여론조사 말씀하시니까 예.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김종인 위원장과의 어떤 뭐라고 그래 불협화음이라 그래야 되나요? 불협화음이죠. 네, 그걸로 갈등이죠. 인해서 아까 국민들 피로감이 그 국민들은 이게 빨리 좀 산박하게 예.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탁탁 되는 모습을 볼 때 새로운 정치, 그다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가 실현되는구나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마치 그 구태 정치, 어떤 자기 싸움, 자기 못 가지고 지리하게 기분 싸우는 싸움. 그렇게밖에 안 비치는 거예요. 예.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정치 신인이라도 윤석열 후보도 뒤에 많은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결단이 꼭 필요하고요. 그 김병준 이번에 위원장이 말씀 잘 하셨잖아요. 나는 임명직 선출직이 절대로 안 한다. 그게 옳은 자세고 저는 이 김병준 위원장 말고도 지금 6개 본부장 쭉 있지만은 이분들도 선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지 내 목을 찾기 위해서 선대 본부장 되는 사람 아니다. 저는 그런 선언들이 국민들에게 줄 그 어떤 신선한 충격 그게 분명히 필요하다 보이고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약간의 좀 희망적이지 않은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요걸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도 나오는 게 그게 또 좁혀졌습니다. 좁혀졌구나. 예. 저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오스트리아에 31살짜리 총리가 있어서 세바스티안 쿠르츠라고 네. 이 사람이 몇 개월 만에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도 포퓰리스트 경향이 있는 사람인데 네, 거기서 중요한 걸 내가 한번 봤어요. 그걸 어디서 쓰려다가 그냥 너무 그래서 놔뒀는데 이 사람이 뭐로 물러났냐 하면은 부패. 그 부패 내용이 본인이 돈을 인마이 포켓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 당을 스스로 해치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받은 돈을 가지고 미디어에 돈을 주면서 자기에 대한 기사를 좋게 써달라고 했다는 거. 그다음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는 영어를 그대로 읽어가지고 정확한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또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정치에도 제가 참 거의 주의할 점이라 한 게 이분이 자기의 정치적 프로파간다 이걸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디지털 SNS에 그렇게 올리는 작업 우리 그 킹크랩 드루킹이 바로 드루킹 그거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스트리아라 그러면 민주주의 선진국입니다. 아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참 깨끗한 나라고 국민성도 바르고 이런 나라에서조차도 이런 여론 조작이 있고 그걸로서 총리가 됐어요. 네. 물론 금방 사퇴했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포퓰리스트라 그러지만 정확한 포퓰리스트였어요. 약간 라이트윙. 네. 그러니까 그 우익의 포퓰리스트 지금 유럽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익들이 포퓰리스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 민주주의인 나라도 어떤 그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고 SNS를 이용하고 하는구나.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준비들을 다 하고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 금방 말씀하신 3%, 2%, 4% 차이 이게 과연 정확한 것이냐? 물론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하면서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라면은 이런 여론조사에 흔들리면 안 된다.
뭐 흔들린다기보단도 여론조사는 하나의 추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작용을 하더라도 예. 그 추세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얼마의 진폭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뭐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그 여론조사가 주는 어떤 경고가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우는 거 싫어하죠. 아주 정치권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구태 정치라고. 구태 정치하고 갈등을 빚고 내홍을 겪는 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조금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높으니까 오만해졌다, 이런 오만해져 가지고 뭐 자리 다툼 하는 거야 뭐야 벌써부터 김칫국 머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한 경고다. 경고음이다. 이런 뭐 그걸 때야말로 저도 동의합니다. 예,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그렇죠. 신발끈을 다시 매야 하는 그런 경고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지율 차이가 그래 된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선거 대책에 쇄신한다고. 그러니까요. 물론 그건 나중에 말씀할 기회가 있는지 몰라도 예, 근데 나오면 저는 뭐 해야죠. 그거나 뭐 별 의미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쇼라도 그러니까 하고 있죠. 쇼를 하니까 예. 아 이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정권을 다시 찾아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예. 국민의 여론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예요. 국민의힘은 지지율 지난주에 제가 얘기 나왔을 때 뭐 12% 당 지지율 차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정치로 돌아갔구나. 또 예. 이런 면에서 차이가 좁아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는 뭐 윤석열 후보 측에도 좀 참고를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뭐 72세 평균 삼김 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본부장들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평균이 61세고 다 전현직 예. 이 국회의원들로. 국회의원 내지는 중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임명을 하니까 일각에서는 좀 더 참신하게 선대위를 구성할 수 없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더 깨끗한 사람으로 또 좀 외부에서도 좀 수혈을 받고 해야 수혜를 되는데. 받아갖고 참신한 분을 좀 전면에 그러게요. 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몇선 한 분들이 예. 이게 선거에 들어오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는 욕심이 없다고 할지 몰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인은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는 걸 최고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본부장 6분 전부 다 자기 나중에 그 공천권 행사하고 공로를 내세워서 그러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2선에서 뒤에서 이거는 아마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경험이 적으니까 이제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 경륜이 많은 사람 이게 든든한 방백을 일단 쳐야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비치는 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뒤에서 도와줘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요. 이름 앞으로 안 내세워도.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는 왜 청년 위원장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제가 구체적 이름은 거론하자면 노원구의 어떤 서울법대 나온 젊은 친구 국회의원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아주 그 스토리도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다음 그 외에도 청년으로서 있죠. 많은 그 참 스토리를 갖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면에 좀 내세우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선대 본부 꾸리는 게 감동을 주지는 지금 못하고 있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김성태 전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물론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영남표를 끌어오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 하면서 원만하신 분이고 사람 괜찮아요. 불교계라든가 다양한 그 인맥을 갖고 있는 분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좀 소원한 그런 면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분을 전면에 내세워서 제일 중요한 게 조직본부장 아닙니까? 선임본부장. 그게 주호영이가 또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적 경륜에 도움을 받고자 했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땐 주호영 그 위원장이 본부장이 그 자리를 덥석 받아들인 거는 안 맞았다. 그러니까 고사를 하고 나보다 더 참신한 사람, 정치에게 그 때가 찌들지 않은 사람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본인도 빛나고, 그다음 그 이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에 선거대책위원회의 그 어떤 국민에게 보이는 참신성에도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국민들에게 비치는 모습. 지금 사실 이번에 어떤 그 이 키포인트는 2030 여기인데 2030한테 지금 전혀 감동을 못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명 그 직능 본부장이라고 해야 되겠지. 직능 본부장들. 선대위 본부장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조직, 직능, 뭐 홍보, 이런 뭐 정책, 뭐 쪽 이런 그런 본부장. 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이미 다 해버렸으니까 뭐 바꿀 지금 수는 와가지고 없겠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 면모를 좀 일신할 수 있는 실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좀 내세울 수 있는 간판을 좀 간판이라도 좀 갈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뭐 특위도 만들 수 있고 청년특위라든가 예, 예. 뭐 미래 비전 특위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데서도 정말 2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러니까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임승호 대변인이라고 26인가 야. 먹었을 겁니다. 지난번 그 국대로 저기 선출된 사람이 뭡니까? 대변인이 미스터 트롯인가 그런 예. 형식으로. 그 사람이 뭐 인선에 따른 기싸움으로 그것도 있지만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그런 느낌이고 정말 이재명 쇼라도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저쪽에서는 선대위의 다선 중진들은 전부 지금 퇴출을 시키고 그렇죠. 현역으로 내보내고 초재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정말 우리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느냐 하고 일가를 했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요. 예,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게 답답해요 지금. 다만 이제 그 여성 3인방 예. 4인방 아닌가요? 아닙니다. 합치면. 김은혜, 예. 전주의 조수진. 조수진 이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이런 김은혜. 분들을 그렇게 전면에 좀 언론 쪽 네, 예. 대변하는데 배치를 했고 또 이제 선대위원으로 윤희수, 예, 예. 권경애 또 이수정 경기도에서 예, 예, 이런 분들을 좀 선대위원으로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특히 여성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그렇죠. 차지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뭐 칭찬할 부분이지만 좀 선대위 전체 구성 이런 면모는 72세 헤드 쿼터에 네. 그 밑에 본부장들도 61세 이제 뭐 물론 뭐 실국장들은 젊은 친구들이 네.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원래 우리 옛날에 극장 들어갈 때 있죠. 예. 극장 그 영화 내용은 몰라도 간판이 그럴듯하면은 예. 보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예. 간판 보고 아니 가죠. 내용은 알 수는 있는데 그거 봐야지 아는 거니까. 우리 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썸네일 보고 다 들어옵니다. 그래 어떤 뭐 유튜브는 진짜 볼 때마다 대한민국이 넘어진 줄 알고 들어가 보면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죠. 예. 어쨌든 이제 뭐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그런 문제도 매듭이 깔끔하게 지어진 것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참 이번 며칠 사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해법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게 뭐 저뿐만 아니라 네. 우리 여 변호사님이나 네. 또 우리 시청자,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도 합니다. 이번에 본부장 선임한 거 보고 옛날 그 사람들이 또 나왔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니까요. 예. 그러면은 야당 얘기를 얘기는 그만하고 이런 정도로 매듭을 짓고요. 예.